최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탐구할 내용은 질량 애민 물체에 서로 다른 종류 두 보존력이 작용하고 있을 적에 그 두 보존력을 사용하여 물체의 운동을 구할 것인데, 그때 서로 다른 두 보존력에는 서로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여서 문제를 풀어도 전혀 이상이 없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동시에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일 에너지 정리에 의해서도 역시 풀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이려고 해요. 이번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에너지 보존 법칙과 일 에너지 정리를 사용하는 기술을 폭넓게 익힐 수 있게 됩니다. 자, 지표면이 있습니다. 이 지표면에 길이가 L인 스프링이 수직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 질량 애민 물체가 있습니다. 질량 애민 물체가 자유낙하해서 이 스프링과 접촉을 하게 되어지면은 스프링과 질량 애민 물체는 최대로 압축이 되어질 때까지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지겠죠. 이 스프링이 최대로 압축될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XP라고 하겠습니다. 그럴 적에 스프링이 최대로 압축되었을 때 줄어든 스프링의 길이 XP를 구해보시오. 두 번째 질문이 스프링이 2분의 XP만큼 압축되었을 때 질량 M의 속도 및 낙하 시작부터 이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인가? 즉 말해서 이 물체가 여기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압축이 되어질 것인데, 최대로 압축된 거리의 절반만큼 압축이 되어졌을 때, 즉 2분의 XP만큼 압축이 되어졌을 때 그때의 물체의 속도 및 여기서 떨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절반까지 압축이 되어졌을 때 걸린 시간을 구해보라 그 말이에요. 먼저 좌표계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지표면으로부터 수직하게 설정된 이 좌표를 X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쪽으로 플러스로 잡았어요. 보통 같은 경우는 이러한 축을 Y축으로 많이 잡는데 이번에는 제가 X축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프링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에 이것의 끝점을 X는 이퀄 제로로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프링의 길이가 L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땅바닥의 좌표는 마이너스 L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얘가 여기서부터 최대로 압축된 거리가 XP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의 좌표는 마이너스 XP가 되어지겠죠. 왜 그래? 이것이 거리이기 때문에 좌표로는 마이너스 XP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위쪽으로는 질량 애민 물체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H만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좌표계에서 이쪽이 어떤 좌표가 되어져야 지표면으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H가 되어지겠습니까? 이쪽 좌표가 마이너스 L이기 때문에 이쪽 좌표는 H-L이 되어져야 지표면에서부터 질량 애민 물체가 있는 곳까지의 높이가 H가 되어지겠죠. 가장 먼저 스프링이 가장 압축되어졌을 때 압축된 스프링의 길이 XP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것을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임의의 X의 위치에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UGX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인테그랄 기준점부터 임의의 X점까지 F.dr 그렇게 되어지죠. 중력은 마이너스 mg의 X캡 이렇게 되어지고 dr은 이쪽이 X캡만 있기 때문에 dx의 X캡 그렇게 되어지죠. 적분 구간은 기준점부터 임의의 X지점까지인데 중력 같은 경우는 기준점을 어디다 두든지 간에는 자기 마음인데 mg 벡터로 표현되는 중력 같은 경우는 지표면을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했지요. 고로 이것의 X좌표가 지표면인 경우에 마이너스 L이 되어졌죠. X좌표가 제로인 곳이 어떤 곳이요? 스프링의 평형점 위치를 X좌표를 제로로 뒀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L부터 X까지 이렇게 적분 구간이 되어지겠습니다. X.X는
1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분을 하면은 mg의 x 플러스 l 그렇게 되어지죠. 이쪽부터 이쪽까지는 오직 중력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을 해 봅시다.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이쪽 위치에서 물체의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h-l 지점에서의 총 에너지는 제로 지점에서의 총 에너지와 같지요. 고로 최고점 h-l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 v는 h-l인 곳이야. 그런데 이 최고점에서는 얘가 자유낙한다고 했기 때문에 h-l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제로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는 mg x 플러스 l인데 최고점 좌표가 h-l이기 때문에 x 대신에 h-l을 대입을 하게 되어지면은 mgh만 남지요. 이코르 x는 이코르 제로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이것은 x는 이코르 제로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인 2분의 1 mv0의 제곱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는 이것인데 x 대신에 제로를 대입하면은 mgl 그렇게 되어지죠. 이 식으로부터 x는 이코르 제로 지점에서의 속도인 v0를 구하면은 v0는 이렇게 되어진다. 그런데 1차원에서는 속도를 구할 적에 그 방향까지 고려를 해줄 수 있다라고 했지요. 고로 이것은 위쪽을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V0는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마이너스를 택해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V0는 마이너스 루트 2g h-l 그렇게 되어지겠다. 이제부터서는 탄성 에너지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동시에 받고 있는 x는 이코르 제로 지점과 x는 이코르 마이너스 xp 지점 이 사이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해 보겠다. 이미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공식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구해냈기 때문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겠다. 탄성력에 의한 임의의 x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uk의 x 이렇게 나타내겠다. 그러면은 이것은 공식에 의하여 마이너스 인테그랄 기준점부터 임의의 x 지점까지 f 닷트 dr인데 탄성력은 마이너스 kx의 x캡 이렇게 되어지죠. 어떤 상황에서? 평형점을 제로로 둔 상황에서. 고로 dr이라는 것은 이쪽이 x캡만 있기 때문에 dx의 x캡 이것만 남겠다. 탄성력 같은 경우는 별다른 말이 없는 이상은 평형점을 기준점으로 많이 둔다고 했으니 고로 여기에서는 평형점을 우리가 x는 이코르 제로로 놨기 때문에 0부터서 임의의 x점까지 이렇게 적분 구간을 정해주면 되어지겠다. x 닷트 x는 1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을 하게 되어지면 2분의 1 kx의 제곱이 되겠다. 그러면은 x는 이코르 제로 지점에서의 총 에너지는 x는 이코르 마이너스 xp 지점에서의 총 에너지와 같기 때문에 이 제로는 2의 마이너스 xp 그렇게 되어지겠다. 이 제로란 것은 제로 지점에서의 총 에너지이죠. 그런데 이 제로 지점에서는 탄성력에 의한 에너지가 제로가 되어지잖아요. 보십시오. 여기서 x 대신에 제로 대입하면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0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로 지점 여기에서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만 있게 되어지겠다. 고로 2분의 1 mv0의 제곱 더하기 mgl 그렇게 되어지죠. 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x는 이코르 제로에서 mgl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방금 우리가 여기서 계산했다시피 mgh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mgh와 같다 그 말이에요. 이코르 자 x는 마이너스 xp 지점에서 총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의 마이너스 xp의 제곱 플러스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p를 대입하면은 mg l 마이너스 xp 그렇게 되어지죠.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xp를 대입을 하면은 2분의 1 kxp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이 수식을 정리를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x는 마이너스 xp 지점에서 속도는 뭐가 되어집니까? 제로가 되어지죠. 얘가 최대로 압축된 그 상황에서는 속도가 제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쪽 항이 날아가죠. 고로 나머지 좌변 MGH와 우변 이것을 XP로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이 수식의 양변을 K분의 1을 곱하여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XP에 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차, 즉 mg 오버 k 이것을 알파라고 놓는다면은 이것에 대한 해 XP는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의 제곱 플러스 2알파 h 마이너스 l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특히 주의하셔야 될 거, 어떤 사람들은 이쪽이 마이너스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쪽은 L-H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L-H라고 썼다면 이쪽이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는데 H-L로 했잖아요. 플러스로 고치려고 이쪽의 L-H를 H-L로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알파보다 더 크기 때문에 부호는 플러스를 선택을 해야 되겠지요. 왜 그래? XP라는 것이 거리잖아요. 자, 최대로 줄어든 스프링의 거리가 XP잖아요. 거리가 XP라고 했을 적에 이쪽 차표는 마이너스 XP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했죠. 고로 이것이 바로 XP가 되어지겠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봅시다. 스프링이 2분의 XP만큼 압축되었을 때 질량 M의 속도 및 낙하 시작부터 이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해보라고 했죠. 이것은 제가 여기에다 다시 적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면은 2분의 XP의 거리로 봤을 적에, 그러면은 이것을 좌표로 고친다면은 이쪽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XP 그렇게 되어지겠죠. 좌표는.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을 해야 되겠다. 무엇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XP 되는 그 지점에서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중력과 탄성력에 의한 전체 에너지를 구하겠다. 어디서? X는 이코로 제로에서. 그렇다면은 그 전체 에너지는 X는 이코로 마이너스 2분의 XP인 지점에서도 같아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중력과 탄성력에 의한 X는 이코로 제로 지점에서 총 에너지는 아까 여기서 구했지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되어진다고 아까 했지요. 고로 2분의 1 mv0의 제곱 더하기 mgl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것은 간단하게 나타내면은 mgh와 같잖아요. 고로 좌변은 mgh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변 X는 고로 마이너스 2분의 XP가 되는 그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인데, 이 v는 마이너스 2분의 XP 되는 그 지점에서의 속도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플러스 X좌표가 이것인 곳에서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이쪽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XP를 집어넣으면 되죠. 고로 mg 해놓고 마이너스 2분의 XP 플러스 L 그렇게 되어지죠. 이쪽 플러스 L. 그 다음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이쪽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XP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좌변은 mgH고 우변은 이것인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XP 되는 그 지점에서 V는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이것을 푸는 것은 여러분들이 암산으로 할 수 있죠. 여기에서 XP는 바로 이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XP에다 잘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2분의 XP 지점에서의 속도 V로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간단하게 구해줄 수 있다 그 말이야. 즉 계산은 조금 복잡해도 그 풀이법 자체는 간단하다 그 말이야.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부터 마이너스 2분의 XP 되는 이 지점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전체 시간을 구해보기 위해서 F는 MA를 사용을 해야 돼. 왜? 에너지 보존 법칙은 속도와 위치와의 관계를 가르쳐 주는데, 시간과의 관계는 F는 MA라는 운동 방정식을 사용해야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운동 방정식을 사용하지 않고 에너지 보존 법칙을 시간 t로 전미분해 가지고 사용을 할게요. 왜 그래? 에너지 보존 법칙을 시간 t로 전미분하면은 그것이
결국은 F는 MA로 되어진다고 앞전 시간에 증명을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어 놨습니다. 임의의 X 지점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은 운동 에너지 플러스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스프링에 의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철저히 주의할 것이 있어. 이것이 끼 들어갔다 그 말은 어디에서부터 이 식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바로 X는 이코로 제로 지점 그 아래부터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것인데, 먼저 저는 이쪽부터 이쪽까지 떨어지는 시간을 구하고 난 다음에 이쪽부터 이쪽까지 떨어지는 그 시간을 구해서 합쳐주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쪽부터 이쪽까지 떨어지는 것은 중력만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쪽부터 이쪽까지 떨어지는 것은 중력과 탄성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구하는 것이 좀 복잡해. 고로 이쪽부터 먼저 시간을 구해 봅시다. 방금 이쪽부터 이쪽 사이에 작용되어지는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 양변을 시간 t로 점유분해 봅시다. 그러면은 중력이나 탄성력 같은 보존력 영향 하에서 에너지 E는 항상 상수이기 때문에 시간 t로 미분하면 제로 우변에다 적어줬습니다. 이제 이것을 시간 t로 점유분하겠습니다. 이것을 미분하면은 mv의 v 닷대 그렇게 되어지고, 이것을 시간 t로 미분하면은 상수 mg는 그대로 적어주고 x를 t로 미분하면 dt분의 dx인데 그것이 바로 속도 v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t로 미분하게 되어지면은 kx에다가 dt분의 dx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dt분의 dx는 v이기 때문에 v 적어줬다. 고로 이것이 에너지를 시간으로 미분한 식인데 양변에서 v를 상쇄시켜 줄 수가 있죠. 여기에서 v 닷트란 것은 가속도 a이기 때문에 mv 닷트는 이것과 이것을 좌측으로 넘기면은 마이너스 mg 마이너스 kx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에너지 보존 법칙을 시간 t로 미분하면은 결국은 F는 MA가 나온다고요. 고로 MV 닷대에서 V 닷대가 A이기 때문에 MA는 마이너스 MG 마이너스 KX 그래가지고 우변이 뭐요? 마이너스 MG는 중력이고 마이너스 KX는 탄성력이죠. 고로 F는 MA를 에너지를 미분해서도 동일하게 얻어냈다 그 말이야. 여기서 V 닷대는 가속도이기 때문에 위치를 두 번 미분한 것과 같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을 다시 이쪽으로 옮기고 나면은 kx 플러스 mg 이코로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이 식 양변을 질량 m으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쪽에서 m분의 k를 앞으로 끄집어 내놓으면은 이 식은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스몰 x 플러스 k분의 mg 이것을 라지 x로 둡시다. 이렇게 두자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쪽을 시간 t로 미분했을 적에 라지 x의 닷트는 스몰 x 닷트, 라지 x의 투 닷트는 스몰 x의 투 닷트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 수식을 다시 적으면은 스몰 x의 투 닷트는 라지 x의 투 닷트 플러스 m분지 k를 오메가 제곱으로 두게 되어지면은 오메가 제곱에 이것은 라지 x이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에 라지 x는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이 식 푸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여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고로 이 수식을 풀면은 라지 x는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t, a와 b는 적분 상수가 되어지죠. 한편 이 수식은 또한 이렇게도 적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저하고 같이 미분 방정식 한 사람들은 많이 들었을 것이다. 고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라지 x가 아니고 여기 스몰 x죠. 스몰 x는 라지 x 해서 얘를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k분의 mg 그렇게 되어지므로 스몰 x는 라지 x 마이너스 k분의 mg 이코르
라지 x 이걸 그대로 적어주고 마이너스 k분의 mg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이제 x를 구했기 때문에 속도 v는 x를 시간 t로 다시 한번 미분해주면 되어지죠. 고로 x를 시간 t로 미분하면 v, 이것을 t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a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이것을 t로 미분하게 되어지면은 b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이것을 시간 t로 미분하면 제로. 이제 초기 조건을 적어줍시다. 자, 물체가 x는 이퀄 제로 지점 이 상태에 있을 적에 t를 제로로 둡시다. 그러면 t를 제로로 둘 적에 x좌표는 뭐야? 제로가 되어지죠. 왜? 이때를 t를 제로로 두기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t가 제로일 때 속도 v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x는 이퀄 제로 지점에서 속도인 v0가 되어지죠. 그 v0가 이렇게 구해진다고 아까 했지요. 이 조건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면은, 즉 t는 이퀄 제로일 때 x는 여기에다가 t 대신에 제로 대입하면은 이것은 a, 이것은 제로, 이것은 마이너스 mg 오버 k 이퀄 제로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t는 이퀄 제로일 때 속도는 v0,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t 대신에 제로 대입하면은 이것은 제로, 이것은 b 오메가만 남죠. 그랬을 적에 이 속도 v를 v0라고 놨지요. 이 관계로부터 라지 a는 mg 오버 k가 되어지고, 이 관계로부터 라지 b는 v0 오버 오메가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위치 xt를 임의의 시간에 대하여 구할 수 있게 되어졌죠. 자, 위치 xt는 이것을 그대로 적겠습니다. a 대신에 이걸 집어넣고, 그 다음 코사인 오메가 t 집어넣고, 그 다음에 b 대신에 이것을 그대로 집어넣고 사인 오메가 t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임의의 시간 t에 대한 위치 좌표가 되어지죠. 그런데 문제에서 구해라고 한 것은 뭐예요? 물체가 마이너스 2분의 xp가 되어지는 그 좌표 지점에 올 때까지 걸린 전체 시간을 구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x는 이퀄 제로 지점부터 마이너스 2분의 xp 되는 이 지점까지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고 있죠. 고로 이것이 마이너스 2분의 xp가 되는 t를 t2라고 둡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t에다가 t2를 제가 넣었던 거예요. 이 식에서 t2를 구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잘 못 구하겠죠. 이 상태로는 잘 못 구하는데, 이것과 이것을 상하감수 합차 그 공식에 의해서 만들면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참고로 a 코사인 세타 플러스 b 사인 세타는 간단히 고치면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해놓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 그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이 파이라는 것은 아크 탄젠트 a분의 b 그렇게 되어지죠. 우리 같은 경우는 a가 mg 오버 k라는 것을 알고 있고, b가 v0 오버 오메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수식, 즉 말해서 이 수식을 간단하게 고칠 수 있다. 간단하게 고치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기 전에 먼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c로 한번 놔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식을 간단하게 고치면은 c 해놓고 코사인 오메가 2t 마이너스 파이 그렇게 되어지죠. 이때 파이란 것은 아크 탄젠트 a분의 b이기 때문에 a가 이거고 b가 이거죠. 그리고 나머지 마이너스 mg 오버 k는 마이너스 2분의 xp, 그것을 그대로 여기에다 적어줬습니다. 이 수식으로부터 t2를 구하면은 t2는 오메가분의 1 대괄호 파이 플러스 아크 코사인 중괄호 c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xp 플러스 k분의 mg 중괄호 대괄호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t2는 구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 t1만 구하면 되겠다. 고로 x는 이코로 h-l인 곳에서부터 x는 이코로 제로 되는 이 지점까지 물체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자. 즉 h-l에서 제로 지점까지 자유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t1이라고 했을 적에, 얘가 이 지점에 딱 떨어졌을 때 속도가
마이너스 루트 2g h-l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았죠. 즉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을 해서 x는 이끌어 제로 지점에서 속도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 말이야. 이때 마이너스를 택한다고 해서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력만 받고 있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곳에서 운동 공식들을 알고 있죠. V는 초속도 플러스 AT 그런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x는 이끌어 제로 지점에서 속도는 초속도가 뭐예요? 이쪽 지점에서 속도가 초속도죠. V의 h-l이 그것이 초속도인데 자유낙하이기 때문에 h-l인 곳에서 초속도가 뭐야? 제로죠. 그렇기 때문에 h-l인 곳에서 초속도가 날아가고 플러스 at인데 여기서는 a가 마이너스 g가 되어지죠. 마이너스 g 해놓고 제로 지점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t1 이렇게 해주면 되어지죠. 고로 이 수식으로부터 t1을 구하면은 t1이란 것은 루트 2 h-l 오버 g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t1 플러스 t2 해주면 되어지겠다. 고로 답 스프링의 길이가 2분의 xp만큼 압축되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t1 플러스 t2 t1은 이거 T2는 이거. 이것을 2일 에너지 정리로 풀어보도록 할 거야. 어떤 문제를? Q1 문제를. 2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요. 근데 저는 1번 문제만 2일 에너지 정리로 풀어드릴게요. 먼저는 구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부터 이쪽 구간을 1구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쪽부터 이쪽 구간을 2구간이라고 하겠습니다. 2구간. 그러면은 1구간에서 1 에너지 정리야.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야. 나중 운동 에너지 1구간에서는 x는 이코로 제로 지점이고 처음 운동 에너지는 x는 이코로 h-l인 곳이죠. 고로 나중 운동 에너지 x는 이코로 제로 지점인 2분의 1 mv0의 저거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의 h-l의 저거 그렇게 되어지는데 V의 h-l 이것은 날아간다겠죠. 왜? 초기에 정지해 있기 때문에. 이것 이코르 F.dr 그렇게 되어지죠. 1 에너지 정리가. 그러면은 F가 중력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mg의 x캡 dr은 dx의 x캡 이렇게 되어지고 적분 구간은 초기 x좌표가 h-l이고 나중 x좌표가 제로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x좌표가 h-l, 나중 x좌표가 제로.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mg h-l 이렇게 되어진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쪽에서의 운동에너지 빼기 제로 지점에서의 운동에너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힘 F가 한 1이 되어지죠. 고로 x는 이코로 마이너스 xp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 마이너스 x는 이코로 제로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 그런데 x는 이코로 마이너스 p 지점에서는 얘가 제대로 압착된 상태이기 때문에 속도가 제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얘는 날아가죠. 이제 2를 구해야 되는데 적분 구간은 x는 이코로 0부터 마이너스 xp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x는 이코로 0부터 마이너스 xp까지 작용하는 힘은 중력과 탄성력. 중력은 마이너스 mg x캡, 탄성력은 마이너스 kx x캡. 그리고 dr은 dx의 x캡 이것만 되어지겠죠. 왜 그래? 둘 다 x캡만 있기 때문에 스칼라 프로덕트에서 변이의 yz 성분은 소용이 없죠. 고로 여기에서 x캡, x캡은 1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분을 계산을 해주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이것을 계산을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진다. 고로 이것을 여기에다 적어 놓고 이것을 여기에다 적어 놓되 전부 다 마이너스를 곱해서 적어 놓겠다. 그러면은 이것은 2분의 1 mv0의 제곱이 되어지고 이것은 마이너스 mg의 xp 또 플러스 2분의 1 kxp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2분의 1 mv0의 제곱은 뭐야? mg h-l 그렇게 되어지죠. 왜 그래? 아까 여기서 했잖아요. 2분의 1 mv0의 제곱은 mgh 얘를 요리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mgl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mg h-l 이렇게 되어진다. 이 식으로부터 xp 즉 최대로 압착된 거리를 구하면은 xp는 이 식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이러한 2차 방정식을 풀면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 2차 방정식이나 아까 이거나 똑같단 말이야. 즉 말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해서 구한 XP에 대한 2차 방정식이나 일 에너지 정리에 의한 XP에 대한 2차 방정식이나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해도 똑같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다른 보존력인 중력하고 탄성력이 작용하고 있을 적에 에너지 보존 법칙과 일 에너지 정리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한번 연습해 봤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두 개의 보존력 FA 벡터와 FB 벡터가 있다고 고려해 봅시다. 이때 R1 지점과 R2 지점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을 하면은 2분의 1 MV1의 제곱 플러스 UA의 R1 플러스 UB의 R1 이코르 2분의 1 MV2의 제곱 플러스 UA의 R2 플러스 UB의 R2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물론 여기서 UA의 R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인테그랄 R의 SA부터 R까지 FA.dr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R의 SA라는 것은 UA의 기준점이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UB는 FB의 포텐셜 에너지가 되어지는데 이때 RSB라는 것은 FB의 기준점이 되어진단 말이야. 여기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FA.dr 이것을 스몰 FA로 두고 그리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FB.dr 이것을 스몰 FB로 두게 되어지면은 UA의 R, 즉 R 지점에서 힘 FA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이것에 의해서 FA의 R 빼기 FA의 RSA 그렇게 되어지고 또 이것에 의해서 UB의 R이란 것은 스몰 FB의 R 빼기 스몰 FB의 RSA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쪽 일식에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짐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해. 여기서 기준점이 있죠. 힘 라지 FA에 대한 기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하고 힘 FB에 대한 기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있죠. 이 좌변에서도 나타나고 우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지요. 여기서 나타나고 여기서 나타나고 기준점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R1 지점에서나 R2 지점에서나 기준점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상쇄가 되어지고 또 얘하고 상쇄가 되어지기 때문에 위식을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 아래식처럼 되어지죠. 그런데 아래식을 보면은 기준점에 대한 항들은 다 상쇄되어져 버리고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 시 각 보존력의 기준점은 서로 달라도 상관이 없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은 여기 그림 보세요. 여기에서는 탄성력과 중력이 작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탄성력의 기준점을 A 지점으로 잡든지 B 지점으로 잡든지 전혀 상관없어. 마찬가지로 중력의 기준점을 A점으로 잡든지 B점으로 잡든지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야. 즉 말해서 우리는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을 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어디에다 정해 갖고 모든 힘들의 기준점을 그 점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 것이 전혀 없어. 아무런 보존력에 대하여 아무런 위치에다가도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을 정해놓고 사용해도 된단 말이야. 왜 그래? 그 기준점에 대한 항들은 전부 다 양변에서 상쇄되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려.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을 여러분들께서 잘 한번 봐주세요.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학생 때 아니 일 에너지 정리를 사용을 하여 문제를 풀 적에는 양쪽에 다 똑같이 적분을 하려다 보면은 모든 보존력들에 대한 기준점이 다 똑같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알았거든요. 그런데 방금 설명하다시피 모든 보존력에 대한 기준점이 다 달라도 상관없어. 다시 말해서 모든 보존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은 서로가 달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방금 계산을 할 적에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을
이 지표면으로 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포텐셜을 계산을 할 적에 이쪽 기준점을 마이너스 L로 둬서 아까는 계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을 x는 이코로 제로 지점으로 놓고 동일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동일한 계산을 한번 해본 것을 제가 칠판에다 다 고쳐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산해보고 칠판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도 답의 결과는 똑같이 나오거든요. x는 이코로 제로 지점을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으로 잡았을 적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0부터서 x까지 그렇게 해줘야 되겠지요. 왜? 기준점을 x는 이코로 제로로 잡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제가 살짝 고쳐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x는 이코로 제로로 놓고 다 계산해 보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칠판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좌표계를 어떻게 한번 잡아보냐면은 지금 현재는 이 스프링의 길이를 라지 L이라고 했을 적에 이 평형점의 끄트머리를 제로점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평형점을 x는 이코로 L로 한번 잡아봅시다. 그리고 이 지표면을 x는 이코로 제로로 잡을 거야.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 지표면을 x는 이코로 제로로 잡았기 때문에 이쪽은 좌표가 제로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 스프링의 길이가 평형 상태일 때 L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 좌표가 제로가 아니고 뭐가 되어집니까? L이 되어지죠. 그리고 얘가 XP만큼 내려왔다고 했을 적에 이쪽의 좌표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L-XP 그렇게 되어지겠죠. 즉 이쪽 좌표는 L-XP 그렇게 되어지겠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쪽 좌표는 L-2분의 XP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이쪽 좌표는 H가 되어지겠죠. 이럴 적에 높이 H인 곳에서 초속도는 제로이기 때문에 V의 H는 제로 그렇게 되어지겠죠. 좌표계를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을 이쪽 지표면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지표면의 X좌표는 제로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UGX 이것은 마이너스 기준점이 X는 이코로 제로부터 임의의 X점까지 마이너스 MG X캡 다트 DX의 X캡 그렇게 되어지면은 MGX 이렇게 나온 것은 좀 전하고 똑같지요. 그런데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을 당연히 이 평형점 L로 둔다면은 그때는 탄성력의 공식이 조금 바꿔지죠. 지금까지 우리는 후크 법칙에 의한 탄성력 외력이 F는 마이너스 KX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평형점을 x는 이코로 제로로 뒀을 경우인데 이번에는 이 스프링의 평형점이 x는 이코로 L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스프링의 평형점이 x는 이코로 L이 되어질 적에 후크 법칙은 어떻게 바뀌느냐? 이것은 x는 이코로 L인 이 지점에서 탄성력이 제로가 되어지잖아요. 평형점이기 때문에 고로 후크 법칙은 마이너스 k의 x 마이너스 l의 x캡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쪽에 x 대신에 L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은 탄성력은 제로가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이 x가 L보다 크면은 탄성력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요. 결론은 평형점이 x좌표가 L이 되어진 경우에 후크 탄성력의 법칙은 F는 마이너스 K의 x 마이너스 L의 x캡 그렇게 되어진다 이거라. 이럴 경우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되어지죠. 즉 마이너스 해놓고 F 다트 dr 이렇게 되어지죠. F는 이것을 그대로 대입해 놓고 다트 dr은 dx의 x캡 이것만 남지요. 이때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을 우리가 평형점으로 잡기로 했기 때문에 기준점 x좌표는 L이지요. 고로 L부터 임의의 x 지점까지 이것을 쫙 계산해 보면은 2분의 1 K의 x-L 전체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x는 이코로 L인 곳에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제로 나오지요. x 대신에 L 대입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이러한 좌표계와 방금 설명한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풀면은 답은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칠판에다가 다시 다 정리를 해 두었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들이 풀어보다가 모르면 보세요. 강의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죠.